저는 그날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52년을 살면서 제 자존심이 그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딱 그날 하루만큼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국회의원 사모님이라는 분 앞에서 말이죠. 제 이름은 김성준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한 지 벌써 23년째입니다. 처음엔 프론트 직원으로 시작해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도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지배인 자리까지 왔습니다. 호텔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재벌 회장님들, 유명 연예인들, 해외 귀빈들까지. 저는 그 어떤 VIP 손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응대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날 그 사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호텔 입구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 번호판을 보니 국회 차량이더군요.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서 뒷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여성분이 내리셨습니다. 큰 선글라스에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프론트 직원이 제게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박종철 국회의원님 사모님이시라고요. 저희 호텔 로열 스위트룸을 예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방은 하룻밤에 3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객실입니다. 주로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나 재벌 총수들이 이용하시는 방이죠. 저는 직접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저는 이 호텔 지배인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인사를 받지도 않고 그냥 프론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선글라스도 벗지 않으신 채로요. 체크인을 하시는데 프론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텔 규정상.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갑자기 프론트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탁 치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뭐? 신분증? 나보고 지금 신분증 보이래?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프론트 직원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호텔 규정상 모든 투숙객의 신분확인은 필수입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일단 상황을 진화시키는 게 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사모님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으셨습니다. 호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신분증을 달래? 우리 남편이 누군데? 국회의원이 누군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로열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때도 사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이번엔 침대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 침구류 바꿔. 나 알레르기 있어. 그리고 이 방 온도 너무 높아. 18도로 맞춰놔. 저는 곧바로 하우스키핑 팀에 연락했습니다. 침구류를 교체하고 온도를 조절하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프론트로 전화가 왔습니다. 물이 차갑다, 수건이 거칠다, 조명이 너무 밝다, 소음이 들린다. 매번 제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고 조치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트집을 잡으시는 거였죠. 저녁 7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모님께서 룸서비스를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호텔 시그니처 스테이크 코스요. 주방에서 최고급 재료로 정성껏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스테이크야? 당장 총주방장 올려보내. 저는 총주방장님과 함께 다시 올라갔습니다. 총주방장님은 이 호텔에서 30년을 일하신 분입니다.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셨고 수많은 요리 대회에서 상을 받으신 실력자죠. 그분이 만든 요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사모님이 식탁 위에 접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50만 원짜리 코스 요리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먹어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딴 걸 내놔? 총 주방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프로였습니다. 침착하게 말씀드렸죠. 사모님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갑자기 포크를 집어들더니 스테이크를 찍어서 총 주방장님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미디엄 레어로 달라고 했는데 이게 미디엄 레어야? 육즙도 없고. 다시 해와.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대꾸를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했으니까요. 주방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주방장님이 직접 고기 굽기를 3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완벽한 미디엄 레어였습니다. 30분 후 새로운 요리를 들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사모님이 한 입 드시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야 좀 먹을 만하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옆방이 시끄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 객실로 가봤습니다. 그곳엔 일본에서 온 노부부가 투숙하고 계셨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시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옆방 손님분들 이미 주무시고 계십니다. 조용합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데 조용하다고. 당신이 여기서 잡았어? 저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사모님의 요구사항들을 처리했습니다. 베개를 3번 바꾸고 가습기를 들여놓았다가 빼고 미니바의 음료수를 전부 교체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호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전화가 올까 봐서요. 다음날 토요일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론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배인님 사모님께서 체크아웃 하시면서 지배인님을 찾으십니다. 저는 부랴부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프론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사모님 편히 쉬셨습니까? 제가 인사를 드리자 사모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긴. 이 호텔 서비스 엉망이네.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야겠어. 이런 호텔은 영업 정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모님께서 계산을 하시는데 신용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프론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사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카드가 왜 안 돼? 이 카드 한도가 얼마인데? 당신 내 단말기가 문제 있는 거 아냐? 저는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단말기로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승인 거부. 사모님께서 가방에서 다른 카드 2개를 더 꺼내셨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다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내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300만 원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일단 저희가 나중에 청구서를 보내드리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우선 편히 가시지요. 그러자 사모님이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청구서를 보낸다고 해? 내가 돈을 안 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알아?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3년 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비서실에 전화를 하셔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30분 후 한 젊은 남자가 급하게 들어와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다시 쓰시고 호텔을 나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요.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제 자존심이 그렇게 짓밟힌 적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사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했을 때 호텔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사장님께 뭔가 말씀하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사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서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김지배인 지난 주말에 박종철 의원 사모님이 다녀가셨죠? 네, 사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사장님이 서류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봐요. 사모님이 우리 호텔 본사에 민원을 넣으셨어요. 직원 교육이 엉망이고 서비스가 최악이고 지배인이 무례했다고.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회 행정실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호텔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위생 상태, 세무, 소방, 안전 전부 다 점검하겠대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호텔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사장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응대했는지. 사장님은 제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김지배인, 나는 당신을 믿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당신 성품 잘 알죠. 하지만 상대가 국회의원 부인이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호텔 영업에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호텔 경영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차라리 이 호텔을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버리면서 일할 수는 없었거든요. 23년 동안 일한 곳이었지만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주방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뒤이어 프론트 매니저, 하우스키핑 팀장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방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지배인님,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날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증인입니다. 프론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저희가 그날 CCTV 영상을 다 확인했어요. 사모님이 프론트 직원한테 소리 지르시는 것, 지배인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시는 것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하우스키핑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쓴 당일 업무일지도 있어요. 사모님이 몇 시에 무슨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보며 감사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다들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주방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배인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맞서 싸워도 될까요? 상대가 국회의원 부인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면 싸워야죠.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무릎 꿇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요. 호텔 법무팀에 연락하고 그날 있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CCTV 영상, 직원들의 업무 일지, 룸서비스 주문 내역,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기록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저는 호텔 사장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보셨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 프론트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김 지배인,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호텔의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사장님은 호텔 본사에 이 모든 자료를 보고하셨습니다. 본사 법무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호텔 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히려 사모님의 행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본사에서는 사모님께 공식 입장문을 보냈고 국회 행정실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종철 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 본인이 직접 호텔로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이틀 후 박종철 의원님이 호텔을 방문하셨습니다. 귀빈실에서 의원님을 뵀습니다. 의원님은 우리를 보시더니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두 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 아내가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직접 사과하러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죠. 호텔 직원분들께 상처를 드린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의원님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그날 호텔비의 2배 금액입니다. 직원분들께 위로의 뜻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행정실에 요청했던 감사는 제가 직접 취소했습니다. 본사에 보낸 민원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사무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맞서 싸웠고 결국 이긴 겁니다.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제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의원님이 주고 가신 돈을 모든 직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배운 게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요. 직원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방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지배인님 덕분에 우리 모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사모님께서 호텔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김성준 지배인님께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배인님과 호텔 직원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니까요. 요즘 저는 호텔에서 일하면서 더 당당해진 느낌입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손님이 오셔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친절하지만 자존심을 굽히지 않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주변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장님, 그리고 제 아내. 이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믿으세요. 52년을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일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자존심을 지켜냈으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여러분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떠올립니다. 사모님께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렸던 그 순간, 로비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상처가 아니라 제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겨냈다는 증거니까요. 호텔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참지만 마세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잘못된 일에는 용기 있게 맞서세요. 여러분이 옳다면 세상은 결국 여러분 편이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